입시왕 시즌 10 겨울방학 특집 방송. 우리 애 공부 왜 성적은 안 올라가나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또 계속해서 겨울방학 특집 관련 방송입니다. 지금 겨울방학 때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요즘 나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시험 기간인데 시험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네네네. 겨울방학 때 아이들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네, 그렇죠. 예, 네. 호랑이와 곰이 마늘만 먹고 쑥과 마늘로 버텼던 것처럼 아이들도 이제 집과 학원에서 버티는 계절을 네. 다가오고 있습니다. 버티려고 하는데 요즘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은 방학 열심히 알차게 보내긴 하는데 이게 막상 까보면 뭔가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투자한 거에 비해서 뭐 돈도 많이 썼고 그랬는데 막상 까서 내년 중간고사 딱 보면은 이게 아니거든. 곰보다는 호랑이에 가깝죠. 솔직히 탈출합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아 그렇고 예. 호랑이는 탈출을 하는구나. 네. 당군 신화에서 아 호랑이는 그래서 사람이 못 됐지? 네네 맞아요. 아 이제 기억났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방학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다양한 과목들 선생님들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입시왕 클리닉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좀 모셨어요. 이제 단과 강사님들과 다르게 이 클리닉 선생님들만의 또 그 관점이 저는 또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뭔가 하려고 하고 강의도 다 듣고 독서실도 가는데 이상하게 성적 안 올라가는 애들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예, 제 생각엔 이렇게 좀 개인 지도 경력이 풍부한 아니면 소규모 그룹 지도 경력이 풍부한 클리닉 선생님들한테 좀 진단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입시왕 클리닉의 선생님들을 좀 모셨습니다. 일단 뭐 홍프로님부터 자기소개 한번 하시죠. 네. 프로복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영어 강사 홍프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싱 때려친 지가 언젠데 지금 아직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정관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입시왕이랑 라파에듀에서 수능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정관입니다. 네, 그 이정관 선생님 지금 네이버 카페에 그 후기를 자꾸 올리는 것 같아 누가. 그거 뭐 조작하는 거 아니야? 알바 쓴다는 얘기 있어요? 아니요. 네. 아닙니다. 아니 그 보니까 뭐 4등급 하는 애를 1등급 만들었다고 막 글 올라왔던데? 네, 어제 밤에 올라와가지고 직접 올리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삼겹살을 사주기로 했는데 이제 아, 진짜 올리고 제자야? 나서 네네네 반수생 아카데미 아니 클리닉 아 진짜로? 네네 저희 겨울 방학 때 들어왔던 반수생인데 어. 이제 1년 동안 쭉 해서 작년 수능 4등급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100분이 97. 야. 이거는 쉽지 않아. 본인이 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뭐 전부 다 제가 다 열심히 가르친 거는 네. 장난이고 엄청 열심히 하는데 사실 이 친구는 6월 달에 이미 1등급이 나왔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1, 2, 3, 4, 5, 6 해가지고 1등급 나온 상태에서 이제 파이널 계속 모의고사 돌리면서 약점 잡아주고 해서 네 사실 이 친구가 가채점도 못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쫄리고 엄매에서 10분이나 더 쓰는 바람에 수능 끝나자마자 죄송합니다 선생님하고 이렇게 카톡이 왔었는데 오히려 이제 끝나고 나서 성적 나오고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오히려 길게 고민을 안 한 덕에 좀 더 잘 맞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결과가 너무 네네네, 좋아서 너무 좋아서. 알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정관 선생님. 원래 이제 이런 걸 잘하시더라고. 4, 5등급짜리들을 이렇게 확 올리고 이런 게 전문가라서 제가 자꾸 모시고 있는데 어쨌든 이정관 선생님 나와주셨고요. 그 옆에는 이제 그 저희 입시왕에 처음 출연하시는 네. 젊은 피입니다. 예. 젊고 뜨거운 피. 저희도 한때는 젊었잖아요. 네. 저희도 한때는 이제 뭐 날라다녔지 뭐. 예, 이 나이 때는 저희도 날라다녔는데 일단 그 본인 소개를 직접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송도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고 이제 입시형 이제 클리닉 처음 하게 된 박창서라고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너무 일단, 긴장되는데요. 네, 박사를 좀 해주시고. 네. 네, 그래서 그 본인을 지금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좀 자랑을 좀 해주세요. 본인이 뭐 어떤 존재인가.
그냥- 일단은 무슨 과목인지도 몰라요. 수학. 네, 수학. 수학. 방금 네. 얘기했잖아요. 수학 가르치고 있다 그랬어요? 네네. 그냥 송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 안 했어요? 아, 송대에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수학을 있고요. 가르쳐. 내가 잘못 들었나? 일단 예. 네. 네. 네, 경력은 이제 학원 경력은 이제 한 8년 정도 되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고2, 고3 위주로 이제 수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이제 9월에 이제 3등급 맞은 학생이 잘 지도를 서로 노력을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100분이 이제 97 나왔고 내신 관리 같은 걸 좀 제가 좀 철저히 잘 하는 편이라서 이제 네네네. 물론 아이들이 잘 따라와 준 것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수 뭐 1점대 맞는 내신 아이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네네. 네, 좋은 학교에 이제 수시 지원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인데 그냥 본인은 숟가락만 얹었다 뭐 이런 거죠? 그게 또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네. 이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코칭이라고 하죠. 이제 1학년부터 제가 가르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1학년부터 이제 2학년 말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내신 관리 같은 거 이제 수학이 좀 부족한 학생들을 이제 학교별로 이제 내신 대비를 좀 잘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뭐 이제 생기부 뭐 세부 네네. 특기사항 이런 것들도 좀 조언을 많이 그런 해주는 것도 해요? 네네. 아니 근데 저희가 모신 이유가 음. 다른 이유가 없어. 이정관 선생님께서 월수 1000을 과외로 찍은 자기 친구가 있다는 거야. 이 과외로 1000 찍는 건 쉽지도 않거든 이거. 잠 안 자고 해야 됩니다. 예. 몸을 갈아 넣어야 돼. 아니 그거 그리고 꾸준히 이게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잘 돼서 그 새끼 오고 동생 오고 사촌 오고 친구 오고 맞아. 이러지 않습니까? 맞아. 이거는 실력자거든 그러면 제야에. 그래서 야 그런 인재가 있으면 좀 보자. 해서 제가 올 겨울 방학에 좀 새로 영입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뜨거운 젊은 피고 지금 굉장히 좀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 아주 밀착 지도를 좀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잡는 거에 선수들하고.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박창서 선생님이시고요. 입시학 클리닉에 새로 오신 젊은 뜨거운 수학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뭐 본인의 실력이나 이런 거 이제 방송을 통해서 네. 드러날 테니까 같이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겨울방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입시학 클리닉 선생님, 홍석철 선생님, 이정관 선생님, 박창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일단 제가 뭐 그냥 난상 토론 형식으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나 치고 나오세요. 뭐 제가 뭐 기회를 따로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특히 이제 뭐 윈터스쿨도 다니기도 하고 학원은 당연히 가는 거고 뭐 또 뭐 독서실도 꽤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이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왜 그 모양인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도 있는 고찰. 왜 안 되는가? 왜 나름 하는데 분명히 내가 학원비도 다 냈고 독서실도 다 결제해 줬는데 그리고 애는 맨날 집에 나간단 말이야 가방 메고 왜 이러냐 이거야 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또 상담이나 컨설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 아빠, 아이 이제 3명이 다 상담실에 들어옵니다. 걸어 들어오는 거 보면은 아우라가 느껴져. 뭐가요? 밖에서 한바탕 하고 왔구나. 죽이네 살리네. 그리고 들어오는데 여행 가는 줄 알았어. 이민 가는 줄 알았어. 왜요? 캐리어를 2개를 막 끌고 들어와. 캐리어를 왜 들고? 그동안 이렇게 공부했다는 거야. 거기에 막 교과서, 문제집, 프린트 어마어마해. 그래서 딱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어설프게 한 애는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을 딱 까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올 A가 아니라 올 100이 가까운 점수가 나온 거예요. 진짜로? 사실 올 A랑 올 100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오, 그러니까 그러면 쉽지 않은데. 그 정도 나오면 어떤 얘기합니까? 솔직히 요즘 자녀가 올 100 나온다. 그러면 의대 준비 승모구나. 이렇게 한번 내가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주변에서 바람을 넣습니다. 야, 너 같은 성격은 말이야 카이스트보단 서울대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아니면은 뭐 의대보단 뭐 약대 정도 뭐 이 정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이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걷고 그런 모습을 그릴 수 있어요. 그쵸. 네. 사람이라면.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서 딱 시험 봤는데 3, 4, 5, 6이 찍히는 거야. 3, 4, 5, 6이. 그럼 이제 3, 4, 5, 6은 3, 4, 5, 6. 이건 서울대가 아니라
인서울을 이제 하냐 그쵸, 못하냐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이 사색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는 앉지도 못해. 어머니 앉아 계시고 아버지는 안절부절 뒤에서 맞닥뜨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잘했는데 아이가 성실하대요. 근데 왜 안 되냐? 애가 문제가 있는 거냐? 해도 안 되는 거냐? 막 이렇게 막 이제 흥분 상태.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봤어요. 공부한 거를. 네. 얘기를 들어봤어. 네. 좀 안타까워요. 뭐가요? 머리가 나쁜 거야 그냥?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공부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제가 또 하나 이론을 만들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이론을 만듭니다. 네, 만드는데 네. 뭐 사라지는 것도 있고 나 살아남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사라지죠. 네. 제가 버뮤다 삼각지대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네. 버뮤다 삼각지대 가면은 네. 비행기 배들이 막 사라지잖아. 그렇죠. 그 이유를 몰라. 그냥 사라져. 네. 네. 제가 만든 이론은 수업 삼각지대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비유서도 얘기해 주세요. 계속. 네. 네. 학교 수업, 네. 학원 수업, 인강 수업 이 수업 삼각지대에 빠지면 성적이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한다. 그렇답니까? 응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저는 네. 약간 공감을 했어요. 약간. 그래? 네네네. 공감해서 그런 거야? 네네네 공감을 그게 해가지고. 무슨 얘기야? 근데 수업 듣는 게 네. 뭐가 문제야? 근데 그러니까 아이가 어. 공부를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열심히 했다는 거에 대한 증빙 자료로서 딱 시간표를 보니까 일주일 동안 막 테트리스 꽉 찬 것처럼 학원이 다 차 있어. 근데 그 학원이 대부분 강의식 학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학원 안 다니는 뭐 사회과학 같은 과목은 또 인강 들으면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 그 학생이 공부했다고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7, 80%는 수업을 들은 거예요. 수업 들은 게 뭐가 문제인데 근데 수업 들으면 그 공부 그 수업 듣고 하지 그럼 뭐 발로 합니까? 몰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최선을 다해서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사실은 수업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예체능과 국영수가 공통점이 있어요. 네. 뭐냐면 아니 우리 어릴 때 피아노 학원, 뭐 태권도 학원 가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피아노 치료지 뭐. 치잖아. 네. 근데 피아노 학원 가서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치는 거를 1시간 동안 구경하다 오진 않잖아요. 네. 근데 국영수는 1시간 동안 구경하다 와도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행위는 내가 직접 하면서 느는데 유일하게 어디서부터 세팅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미술이나 음악 같은 거는 아니 내가 그리고 싶어 하잖아 애들이. 네네네. 선생님이 보면서 아 이건 이렇게 그리고 지도해 주는 건데 만약에 태권도를 관장님이 발차기 하는 거 찍어서 구경하고 왔다고 치면은 네네. 아이들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국영수는 수업을 아이들이 듣고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공부를 했다고 되게 많이 착각을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아이는 그냥 거의 수업 뺑뺑이만 계속 듣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건 아닌데 수업의 대부분 그러니까 성실해요. 성실하게 숙제도 하고 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을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는 거를 본 거지. 남의 얘기를 듣고. 학원 가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그 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이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떤 다시 정리하고 외우고 하는 시간이 되게 부족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네. 이런 걸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해. 그냥 열심히 수업 듣고. 그래서 그런 아이가 떠올라서 요런 아마 이런 비슷한 고민이나 문제에 빠져 있는 그쵸. 학부모나 학생이 전국에 저는 굉장히 많을 걸로 좀 네. 추측이 돼요. 어쨌든 그 이제 영어 선생님께서 이 수업의 삼각지대 이론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뭐 아까 국어 선생님이 이종건 선생님은 막 이랬잖아요. 네네. 왜 그런 왜냐면은 거예요? 이게 약간 같은 맥락으로 인강 컬렉터라고 이제 각 회사 패스를 다 사고
이제 강사들을 뭐 이 수업 저 수업 해서 아까 홍프로 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수업을 그냥 다 인강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보니까 뭐 재밌기도 하고 또 인강 선생님들은 중간중간 템포마다 늘어지지 않게 뭐 이제 개그도 좀 쳐주시고 네. 뭔가 잘 이해해 갈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전체 시간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인강으로 이제 할애를 하는 거죠. 네. 근데 1타 강사 선생님 수업 들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뭐 비슷한 맥락이지만 손흥민 영상을 계속 본다고 내가 축구를 잘해지는 게 아닌데 계속 이제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걸 보면서 그렇구만. 이 하면은 이제 제가 먼저 문제를 풀 때가 되면은 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학습이라는 말이 배울 학에다가 혼자 익힐 시간이 필요한 건데 네네. 너무 학만 있다 보니까 습이 없는 당연히 그러면은 시험장에서는 뭐 강사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새로운 문제나 이런 걸 볼 때는 전혀 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진짜 많이 공감하고 네. 중하위권 애들이 정말 이게 많아요. 그냥 강의만 계속 보고 있는데. 재밌는 강사를 계속 보는 느낌을.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네. 이제 평가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비문학은 A 강사가 잘 치네. 어? 근데 문학은 좀 B 강사가 나. 그리고 이제 이런 카페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해서 평가 매기고 뿌듯해하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런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네. 내 실력이라고 약간 좀 혼선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수학은 근데 이런 애는 별로 없지 않나? 수학도 이런 애들 많나? 수학 같은 경우도 특히 예비고3 같은 경우도 네. 뭐 최근에 제가 질문 받은 얘기인데 이제 나 이제 고3 돼가지고 네네. 공부 좀 열심히 해보겠다. 네. 나 좀 달라지겠다 해가지고 이제 학원은 줄이고 이제 인강을 듣기도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을 이제 막 시작하겠다고 해서 네, 그러면 이제 학원도 다니고 인강도 병행을 합니다. 인강 병행하면서 그 뭐 수능을 이제 정시를 생각해야 되니까 정시를 네. 이제 생각한다고 보니까 탐구도 좀 부족한 것 같아. 네. 그럼 또 탐구 인강도 한 2개 정도 그럼 들어야지. 커리큘럼을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 국어가 살짝 좀 낫다. 그럼 국어 인강도 하나 또 커리큘럼을 시작을 해요. 네, 네. 근데 또 영어 학원도 다니거든요. 그 친구는. 그러면 이제 엊그젠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 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할 게 너무 많고 인강 들을 게 너무 많다. 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러면서 그럼 제가 아니 인강을 너무 많이 듣기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듣기만 하는데도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들어보면은 제가 봐도 시간이 없어요. 학교 끝나면 학원 와서 수업 듣고 이제 독서실이나 이제 자기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인강을 막 듣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듣고 인강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정말 절대적으로 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 없이 인강 들었다 2시까지 듣고 오케이 나 2시까지 했어 자야겠다 하고 이게 좀 반복이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걸 자기 것을 좀 소화를 하지 못하고 좀 듣는 데만 좀 급급하지 않나 그런 학생들이 제 주변에만 해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들 좀 너무 같은 모든 과목을 다 가지고 가려는 게 조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또 때는. 어머님들 봤을 때는 우리 애가 새벽 2시까지 막 인강 보고 있으면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게 다 쓸모가 없다는 얘기야? 조심스럽죠. 슬픈 거는 네. 그나마 완강하는 애들도 보통 거기서 다 가지 못하고 주저앉죠. 이거는 나중에 들어야겠다. 왜냐하면 네. 수업 예컨 수업 30강이잖아요. 네. 한 10강쯤 들을 즈음에 또 다른 강의가 눈에 들어와. 저거 무슨 특강이래. 그렇죠. 저거 이번에 뭐 4점짜리 뭐 킬러 문항 뭐 공략해 준대. 또 그거 듣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수업 참관만 네네.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뭐 방학 때 되면 특히 막 이제 선행 막 달리지 않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뭐 이제 수학도 막 수학도 그쵸. 달려야 네. 되고 뭐 하다가 보면 어쨌든 강의에 계속 쫓기잖아요. 그쵸. 대부분 아이들이. 근데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수업을 듣고 네. 뭐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네. 수업을 뭐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내지는 과외 뭐 인강을 2시간 들었으면 바로 1시간 아니면 뭐 20문제라도 그 수업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고 네. 자기 것을 자기가 스스로 풀 수 있나 이런 걸 좀 체크해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강 들으니까 다 이해되던데요, 선생님? 그렇죠. 네. 수업이라는 건 다 기본 이해되는데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네이버 지도 앱을 켜요. 네. 그러면 여기 가는데 이 길 따라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거 많은 거 네. 아니에요? 그럼. 근데 이제 기도를 딱 끄고 바로 딱 나왔어요. 근데 딱 처음 보는 지역이에요.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럼 다시 네이버 지도 그러니까 키면 막 되잖아요. 돌아다녀 보면서 이 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저렇게 가야 되는 걸 좀 익히는
그러니까 지리를 뭐 익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 한데 이제 지도를 안 보고 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근데 이제 지도를 보면은 여기를 알겠다. 좀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네.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비로 가지만 그렇죠. 시험은 내비가 없는 거야. 시험장에서는. 머릿속에 있는 지도로 가야 돼.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저도 뭐 항상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긴 한데 컨설팅 하면서 이제 진지하게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들이 복습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거 아닌가라는 진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습하라고 하면은 모르니까 안 하는 게 아닌가. 진지하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복습이라 하면 너 지난 시간에 배운 강의 다시 읽어보는 거야. 그러면 막 대부분 한 진짜 농담 아니에요. 절반 이상 아이들이 이래요. 아 진짜라니까. 내가 그래서 충격받는다니까. 실제로 거의 안 합니다 어머님들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그냥 읽어보는 거 아니야. 맞아요. 뭐 별거 없잖아. 숙제는 뭐 기본인데 숙제 하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뭐 강의 들은 거 뭐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더럽게 안 봐, 더럽게 진짜 나 미치겠어 진짜. 이거 판도라 상자를 여는 느낌인데 네. 조금 더 제가 적나라하게 네네. 그런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복습? 아니요.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원 시간이네 가서 앉아 있고 그리고 영혼 없는 얼굴로 맞아요. 필기하다가 네. 집에 와서 숙제 좀 하죠. 그래도 뭐 엄마가 숙제했니? 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 숙제라는 시스템이 패스 or fail의 개념이에요.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봐요.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숙제하다가 잠깐 이제 자기 전에 본인의 자유 시간 네, 가지고 스마트폰 이렇게 또 이제 살짝 취침을 하고. 하잖아요. 네네. 이 중에서 아이들이 진짜 갈망하는 시간이 요 본인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시간인데 네네.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숙제가 빨리 끝나야 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숙제가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보면 오늘 수학 문제 100문제를 푸는 게 숙제야. 근데 100문제를 날림으로 풀었어. 이제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개판을 풀었어. 그렇죠. 그래서 정답 보고 맞네 틀린 하고 넘어갔어. 그럼 안 혼나. 다 했는데 많이 틀렸어. 좀 열심히 해라. 그러고 안 혼나. 그렇죠. 근데 어떤 친구는 50문제밖에 못 풀었어. 근데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50문제를 풀었어. 네. 그럼 사실은 이 후자가 공부를 제대로 한 게 맞아. 그렇죠. 근데 교육 시스템에서는 앞에 있는 애는 혼내지 않고 요 후자는 잡아다 이제 돌립니다. 숙제를 이제 안 했다. 똑바로 해. 그렇죠. 정신 차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면은 이게 퀄리티가 아니라 네. 이게 어쨌든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뺑뺑이를 계속 돌기 시작하면 이제 악순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다 했어? 네. 다 했어. 네 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치밀한 엄마는 가져와봐. 그러면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안 보여주려. 왜? 그 얼굴 이제 그렇죠.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이 네. 뭐 내신으로 치면 한 3등급 초중반 근처 구간에서 뭐 낮게는 한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까지 저는 어쨌든 내신이 4, 5 이하로 넘어가는 아이들은 이제 이런 부담도 없는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네. 예, 이런 최소한의 부담도 이제 좀 자유로워진 예, 이런 분들인 거고 하긴 하는데 약간 애매한 분들의 거의 99%가 이런 증상을 저는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본 대부분의 이 애매한 내신 3등급대 아이들이 똑같습니다. 예, 안 하진 않는데 수업도 다 가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해 주신 내 걸로 만들거나 복습하는 시간은 거의 사실상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숙제해 가는 거에 급급한. 예, 이 다 다른 선생님들도 다 공감을 하시나 보네. 네. 그리고 이제 복습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간 이제 복습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도 하셨는데 사실 복습 방법도 되게 중요한 게 수업을 들은 직후에 이제 뭐 다른 과목은 사실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뭐 지문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문제 설명을 다 해주고 나면 그걸 듣고 집에 와서 딱 그 문제를 다시 펴보면 머릿속에 아직 기억이 남아 있잖아요 잔상으로. 그쵸.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문제나 어떤 선지를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인지
그런 게 있었다는 거를 기억하고 알고만 있는 건데 눈으로 쓱 보면은 아 뭐 좀 그렇게 가는 거였지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이걸 본인이 이해했다고 착각을 해버리니까 매번 복습이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면은 이제 정작 실전에 가서는 또 당연히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복습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사실 이 정도만 해주면 안 하는 애들에 비해는 낫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었다라면 결과로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얘기를 나눠보면은 네. 국어 선생님들의 고충이 있어요. 네, 왜요? 영어, 수학은 지식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모른다는 거를 좀 인정을 해. 너 이 맞아요. 단어 알아 몰라? 모르는데요? 너 이 수학 공식 알아 몰라? 모르는데요? 근데 그건 우리 말이잖아. 그러니까 솔라솔라 세치하를 움직이면서 아니 안다 이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국어 선생님들의 어떤 현타라 그러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 수학은 모르는 걸 인정을 해요. 좀. 근데 국어는 그거는 이제 그게 모르는데 어렵지. 그걸 인정을 안 해. 문제가 더럽다도 나와요. 나중에 보면 아 문제가 좀 지저분하네. 컬이 안 좋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읽을 줄은 아니까. 그쵸. 읽을 줄은 아니까. 그럼 이제 이정관 선생님도 하나 네. 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안 되는 아이들을 왜 그런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하나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 중에 겨울방학에 이제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 안 나오는 친구들 중에 가장 많은 케이스가 모의고사를 회피하는 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모의고사를 회피한다고?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년이 바뀌는 걸 준비하는 단계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2달 정도로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본인 이제 뭐 열심히 해야겠다, 성적 올려야겠다, 이제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중하위권 학생들의 특징인데 네. 본인의 현재의 성적을 마주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모의고사를 풀어봐야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나는 뭐 실력이 아직 안 쌓였으니까 개념 좀 더 쌓고 아니면 나 문학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안 볼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애들 있다. 네네네 약간 개념이나 한 세트로만 되어 있는 문제를 계속 푸는 거죠. 근데 그런데 문제는 이 중하위권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수능으로 이제 보통 2학년까지 이제 수시를 잘 준비를 하다가 결과가 살짝 이제 안 좋으면 네. 정시로 틀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뭐 준비 안 된 게 있으니까 뭐 지금까지는 사실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를 칠 때 한 번도 45문제를 80분 동안 최대한 노력을 거쳐서 완주해 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풀다가 자거나 엄마한테는 뭐 중간에 뭐 멘탈이 좀 꼬였어, 문제가 안 좋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모의고사를 완주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네네 이런 친구들은 이제 단 세트 문제 뭐 하루에 3세트씩만 풀고 나중에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도 3월 모의고사 가면 이제 전체 회차를 풀 때는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뭐 밀리게 되고 시간 배분이 안 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좋은 결과로 바로 피드백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겨울방학 때 한 걸 3월 달에 어느 정도 좀 성과로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죠. 네, 그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를 전혀 안 보고 미뤄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근데 돼요. 잠깐만 봤잖아 다. 뭐 1학년 때도 한 2번 보고 2학년 때도 보는데 안 본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80분 동안 내가 최대한 45문제를 다 풀기 위해서 시간 배분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아이들 생각은 좀 풀다가 어려우면 그냥 애매하네, 헷갈리네. 어차피 나한텐 중요하지 않아. 뭐 모의고사는 나중에 모의고사인데 보면 뭐. 되지. 나 준비 안 그런 했으니까. 느낌으로.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80분을 전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다 써본 경험이 정말 손에 꼽아요. 또 약간 충격받네.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풀로 푸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몇 문제 풀면서 나는 모의고사 대비하고 또 문제 풀고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많이 있어요. 진짜? 수학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뭐 고3 특히 고3이나 이제 고2 같은 경우에 이제 뭐 2주에 아니면 주차별로 이제 모의고사를 봐요. 그럼 이제 네. 뭐 100분을 다 써라 아니면 90분 동안 집중해서 풀어라 하면은 이제 한 절반 정도 아이들이 이제 한 60분 정도 지나면은 스물스물 시험지를 들고 저한테 와요. 다 풀었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90분을 다 써서 고민을 좀 해봐, 생각을 좀 해봐.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건 이제 다 풀었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실력이 뛰어나서 빨리 푼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10번까지는 풀었고 11번부터는 이제 내가 못하겠어? 경험을 해보지 못한 문제야.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찾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이제 생각을 하는 연습이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가갖고 빨리 가르쳐 주세요 이런 아니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채점해달라고. 빨리 채점해주고 오답하고 가겠다. 좀 이런 느낌인 거죠. 수학은 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뭐냐면 내가 아는 걸 다 풀었어. 그럼 그 나머지 시간은 그 아이에게 형벌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수학 시험만 되면 애들이 미술을 해요. 그러면 막 색칠하고 막 아니 근데 이제 그것을 좀 고민을 자꾸 해보는 연습을 가져야 이게 모의고사는 그게 좀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구나. 그게 또 수능의 정시에 직결이 되는 거. 내신이랑은 좀 다르죠. 내신은 좀 기계적인 풀이 네네. 짧고 단기적으로 좀 생각하는 연습을 빨리 해야 된다면 모의고사는 좀 여러 좀 풀이가 길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갈까 조건이 뭔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아예 시도조차 안 하려는 학생들이 좀 많다. 그 습성이 모의고사를 대충 보는 대로 계속 그렇죠, 드러나는구나. 그러니까 수학은 맨날 시간이 남아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제가 예전에는 예. 수학을 못 해봤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좀 그 아이들을 말씀드리면 네. 분명히 30분 동안 머리 쥐었다고 고민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3분밖에 안 지났어. 뭐야? 나 분명히 1시간 이상 내가 아는 거를 다 끄집어내서 전 그래서 이거를 약간 변비의 고통에 비유하거든요. 나올 게 없는데 그걸 쥐어짠다. 나야 되는 그 고통. 그거는 사실 다 네. 풀 수도 있을 텐데 미리 진작에 포기하는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네, 비문학 딱 봤을 때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읽기도 귀찮고 사실 내가 읽는다고 해도 맞출 가능성이 낮으니까 약간 명예로운 죽음처럼 건선 거죠. 내가 전신의 힘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안 나오게 됐다. 내가 뭐 나머지 조각조각들을 다 맞추고 나서 언젠가 보게 되면 내가 그때는 잘할 텐데 지금은 안 나오느니 그냥 대충 보겠다. 이제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그거고 한 세트 풀 때마다 저희는 약간 집중력을 회복하잖아요. 저희가 네. 한 세트 풀고 답 맞추고 물도 먹고 잠깐 친구랑 얘기하고 또 다음 세트를 풀면은 계속 뭐 100의 집중력 상태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스트레이트로 45문제를 쭉 풀게 되면은 중간쯤 되면 이제 약간 당도 떨어지고 내 집중력도 흐릿해지고 막 눈이 하얘져요.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은 모의고사 경험치 자체가 적고 네. 그러면 3월 모의고사 쳤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 되니까 뭐 평가원이 중요하지. 그리고 이제 6월로 유예하고 6월 막상 끝났을 땐 또 아직 나 사실 뭐 엄매는 안 끝났으니까 요번에는 그냥 뭐 문학 정도만 간 보고 9월에 전신으로 봐야겠다. 이러다 이제 수능 되면은 눈물이 나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눈물 나는 건 3단계 업그레이드로 수능 보다가 재수를 결심합니다. 그래 오늘은 올해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회피성 재수라고 하죠 이제. 그러니까 그 마음의 기저에는 그냥 지가 실력 안 된 거고 지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데 자꾸 이제 상황을 회피하면서 난 이거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다음에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는 거야? 네네네. 그 아이들의 특징이? 네, 그것도 있고 80분 동안을 아무튼 집중하는 그것도 연습이 힘들고. 필요한 거고 그것도 네, 힘든데. 그 두 개가 커요. 네, 머릿속의 기저에는 이제 모의고사를 갖다가 진지하게 보는 게 아니고 난 이거는 아직 준비 안 됐어. 네, 그런 색으로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거야. 네네. 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우리 4명이 오늘 또 하나 배우고 가네. 우리 4명이 네. 대중 모의고사에 갔다고 칩시다. 네네. 전라에 나와 마주했어. 거울을 보고 전라. 네. 정우성이 아닌 이상에서야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배도 나오고 하잖아요. 이렇게요. 늘어지고 막 그러면은 뭐 그 정도였어?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아이들이. 내가 운동하고 몸 좀 만들고 나 그러고 볼 거야. 살 좀 빼고 이러면서 계속 현실을 직시하는 거를 좀 이렇게 유예시키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많은 아이들이 뭐 수학 같은 경우는 30문제 다 못 풀거든요. 사실은 100점을 맞기가 쉽지 그쵸, 않죠. 그쵸. 제대로 풀면.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100분을 쓰는 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뭐 한 킬러 내지는 준킬러 한 뭐 4문제에서 6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말고 걔네들 빼면 한 76점 정도 돼요. 네네. 그 정도들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고민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는 22번도 풀어야 되고 15번도 풀어야 되는데 이제 지레 겁먹다 보니까 100분을 이제 다 안 쓰고 좀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뭐 76점이 됐으면 이제 84점.
84점이 됐으면 92점 이런 식으로 조금 점수 구간별로 딱 맞춰가지고 모의고사 연습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모의고사를 대충 본다. 대충 보고 제대로 90분, 뭐 100분 집중을 해서 보는 경우가 거의 없고, 네네네. 그 심리어 기제는 아이들이 어려우니까 이제 자꾸 회피하는 거네. 고민하기도 싫고 막 자기 합리화 계속하면서 네. 난 이건 아직 안 배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회피하면서 이제 계속 유예만 시켜나가고, 네. 그거를 진지하게 이제 고치려고 안 하는. 그쵸, 맞습니다. 그게 반복되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심리를 제가 또 하나 배워 나갑니다. 나는 그럴 줄은 상상을 못했네. 진짜요? 나는 컨설팅만 하니까 그냥 애들이 다 그 모의고사 준비 안 하고 봤어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니들이 그 모양이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뭐 수학 선생님, 박창서 선생님 혹시 또 뭐 열심히 하는데 뭔가 안 되는 아이들 본인 경험담 좀 들려주시죠. 앞에서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윈터스쿨 요즘 많이들 가잖아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올해 초에 제가 경험을 했었던 얘기인데 이제 2명 정도 경험을 했었던 얘기고 근데 그 아이들의 의견이 똑같은 게 뭐냐면 이제 고3이 돼요. 이제 예비 고3이니까 열심히 해보겠다. 근데 이제 겨울방학이 2달이라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 겨울방학 동안은 이제 윈터를 다녀오도록 하겠다. 열심히 해가지고 업그레이드해서 오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뭐 3월부터 또 같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저는 뭐 그래 열심히 하고 와. 다녀와라 해서 딱 보내줬는데 제자들이 이제 윈터 간다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막 여기도 윈터 가고 저기도 윈터 간다고 하니까 그치. 자기도 이제 나도 윈터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 큰맘 먹고 윈터를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에 버스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갔어요. 가고 한 2주? 한 명은 한 2주 만에 딱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강의실에 그 친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친구야 너 왜 여기 있어? 지금 윈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선생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막 구구절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갔는 게 그 친구 말로를 좀 빌려보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갔거든요. 너무 막 마음을 먹고 갔는데 수학을 말하자면 이제 수학이 이제 큰 강의실에 이제 앞에 이제 강사분이 이제 수업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너무 많대요. 학생들이 너무 많고 그 친구가 4등급 정도 되는 친구였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한 50명, 60명 정도 되는 강의실이었는데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이제 질문도 못하고 스피드가 너무 빠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쫓아가지 못하고 그게 자꾸 쌓여가지고 이제 결국 진도를 오히려 좀 못 잡아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너무 막 과목별로 학교처럼 막 짜여져 있으니까 맞아요. 국어하고 수학하고 이게 또 자기 걸로 소화 안 됐는데 또 다음날 또 매일매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딱 2주 정도 되니까 이건 너무 힘이 든다. 오히려 도움도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저한테 다시 처음부터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지 않은 옷을 입었다. 남들이 다른 친구들이 윈터 간다고 하니까 가는 건데 물론 가서 도움을 많이 얻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과연 그게 자기한테 안 맞는데 꼭 윈터에 가가지고 그 많은 학생들과 하면서 좀 맞지 않는 옷이 입은 게 아닌가. 왜냐면 일단 특히 윈터 중에 어떤 데는 막 5주, 6주 만에 다 끝나는 데도 그쵸, 많잖아요. 왜냐면 이제 재종반 개강 시기에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8주 과정을 막 5주, 6주에 압축해야 돼서 할 수 있는 거고 저도 정말 공감하는 게 뭐 어떤 과목은 진도도 다 안 끝내고 내보내. 탐구 이런 건 못 끝나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나와서 뭐 할 게 없는 거야 또. 인강 뭐 진도도 안 맞고 붕 뜨죠. 붕 뜨기도 하고. 그리고 수학도 정말 이런 경우 저도 되게 많이 보는데 막 달립니다 그냥. 막 달리고 숙제는 쏟아지는데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이거. 그리고 가면 어머님들 봤을 때 막 매일 밤늦게까지 있으니까 공부 맨날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한 4시 5시까지 수업이 많이 잡혀 있더만. 맞아요. 거의 다 수업이에요. 그러면 계속 수업 듣다가 저녁에 잠깐 뭐 숙제하려고 하다가 이제 자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그게 반복되니까 생각보다 좀 저는 요즘 그래서 윈터 잘 권하지 않거든. 환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은 어떤 예전에 우리 공포의 외인구단 특훈처럼 한 2달 만에 다시 태어난 그렇죠. 그렇죠. 뭔가 확 달라진
드라마틱한 변화. 공포의 외인 구단은 일단 두 분이 태어나기 전이었을 수 있어요. 예능 네. 아닌가요?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들은. 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또 그 시대의 또 레전드 네. 비유라서. 예, 네. 이현세라는 네. 아주 고전적인 만화 작가가 있었습니다. 모르시죠, 두 분? 네. 들어는 봤어요. 이분들은 네. 어쨌든 그런 특별 훈련의 느낌이 있지. 단기간 윈터 가는 특별 거야. 훈련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는 거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학교다. 맞아요. 그냥 아침부터 뭐 약간 오후까지 수업 듣고 그 위에 자습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도 또 저도 재정반 생활을 3년간 해봤기 때문에 네. 재정반이 그 생활에 젖어들면은 네. 아이들이 또 거기서 나름의 많은 재미와 유흥과 연애와 막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발생됩니다. 네. 그래서 뭔가 갇혀 있다고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빡빡하긴 한데 그 안에서 이제 생각보다 공부량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맞는데 복습하거나 뭐 이런 그쵸, 시간이 그쵸. 엄청 줄어요. 생각보다. 저도 그래서 야 이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을 몇 년째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윈터스쿨 많이 보내시긴 하는데 하여튼 그 친구는 되게 현명한 친구야. 네, 그래서 2주 만에 돌아와서 어. 다시 해가지고 빠르게 완성을 했죠. 네. 걔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뭐 2등급 정도로 마무리 진짜로 잡았죠. 올라갔어요? 네네. 내신이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현명한 아이들은 그나마 나와서 남은 기간을 잘 보내기도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거기 5주 6주 있다가 나온 다음에 또 이제 퍼진다고. 맞아요. 왜냐면 힘들게 살았으니까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2주 3주 집에 누워 계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윈터스쿨 그냥 이게 만병통치약처럼 아까 뭐라고 공포의 외인구단.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예? 네, 단기간 네. 특훈으로 사람이 그치, 그치.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해병대 지옥 훈련 막 이런 그쵸, 느낌이지. 그쵸. 네. 그런데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꽤 있다. 수준과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보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인 것 기준은 같아요. 그냥 하나예요. 아이가 원하면 보내고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넣어두면은 그거는 솔직히 보지 않아도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전 진짜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일단 한 일주일 정도 보낸 다음에 이런 상황인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돼. 네. 예, 정확하게 너 수업 따라가는 거 뭐 괜찮니? 질문은 충분히 할 수 있니? 뭐. 맞습니다. 예, 근데 너무 빡빡하다고 그러면 빨리 대안을 찾아서 저는 빼는 게 낫다고 봅니다. 예,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예, 중간에 또 환불 해주잖아. 중간에 빼면은. 자, 네, 네, 박창서 선생님의 또 의견이셨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경우, 뭐 또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이정관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저는 아까 이제 모의고사랑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네. 이제 너무 원대한 목표를 잡고 겨울방학 2달을 짜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소목표나 성취의 개념이 좀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원대한 목표? 네, 이제 뭐 겨울방학 동안 뭘 끝내겠다, 뭐 문학을 뭐 하겠다라는 계획은 있지만 사실은 뭐 매일매일 최소한 뭐 하루 아니면 일주일 동안 내가 이번 주에는 뭐 단어를 몇 개 이상 외우겠다, 아니면 뭐 비문학 시간을 문제풀이 시간을 뭐 한 20초 정도를 땡겨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중간중간마다 좀 정할 수 있는 소목표가 있어야 학생이 그다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끝내겠다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한 걸 알아요. 내가 너무 부족한 걸 알고 네. 너무 하니까 내가 뭐 열심히 뭔가를 많이 해야 돼. 그런데 어떤 평가나 좀 내가 확인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유예. 그리고 그냥 뭐 2달 잘 열심히만 하자라고 하니까 중간중간마다 좀 작은 목표를 세워가지고 달성하면 좋을 텐데 공부를 계속 하기는 하지만 확인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러면 지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좀 성취와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부족한 친구들이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보이즈 비 앰비셔스 모릅니까 이런 거? 꿈은 항상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갈매기 꿈 안 읽어봤어? 거의 아니야? 조나단 스위프트 몰라요? 하여튼 그런 책이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납니다. 그래서 아니 꿈을 크게 갖고 선생님 이번 방학 때 제가 수능 국어 끝내겠습니다. 수원 끝내겠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야? 그쵸, 이제 1등급을 목표로 해야 2등급이라도 갈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신데 사실 4등급 입장에서는 1등급을 보면 너무 막대한 해야 할 것만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남는지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적대가 높은 친구들은 그 성취에 대한 경험이 학습으로 남아 있어서 내가 이 정도 했을 때 좀 뿌듯하고 이 정도가 남는구나. 그러니까 좀 더 지겨워도 더 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고 인내심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잘하는데 성적대가 낮은 친구들은 사실 공부에서 그 즐거움을 별로 느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치. 계속 뭔가 인강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 해도 내 성과로 별로 잘 남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차라리 뭐 큰 목표를 잡는 건 좋되 하루 단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3일, 일주일 단위로라도 내가 작은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것만 세워도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네. 이제 우리 아이가 좀 못해. 네네네. 3, 4등급 뭐 4등급이야 거의 국어 수능이. 그러면 작은 목표들을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니, 뭐 국어는 이제 네. 제가 뭐 작년에 나왔을 때도 항상 강조드리지만 어휘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휘를 외우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국어 어휘를 내가 최소한 하루에 10개는 외우겠다. 그리고 예문하고 같이 외우겠다. 이 정도만 돼도 한 달만 돼도 굉장히 큰 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내가 쌓이는 걸 뭐 백지복습으로 체크를 하고 네. 이 정도 외워졌구나라고 보면 뭐 3월 달이 됐을 때 성적으로 반영이 되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좀 지쳐요. 언제 성적으로 나오지 하다 보면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작은 본인의 약점이 될 만한 부분은 알아야겠네. 네네 그쵸.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내가 난 고전에서 막 자꾸 많이 틀리고 약한 것 같아. 그러면 이번 뭐 1월달에 고전 뭐 어느 정도 분량을 나가겠다 내가. 네, 뭐 더 정리를 구체적으로 하겠다. 하면은 네. 뭐 작품 몇 개를 내가 보겠다, 그런 어휘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동기부여가 훨씬 더 잘 되나? 네, 중하위권 친구들은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요? 네네 원대한 꿈보단 사실 그냥 이번 주 하고 저는 그래서 뭐 4등급, 5등급 친구들은 네. 너 이거 하면 그냥 롤 하고 와라고. 왜냐면은 약간 어느 정도 보상이 좀 생겨야지 공부를 쭉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요? 네네. 동기부여 전문가 우리 홍프로님. 이분이 참고로 교육심리학으로 석사 논문을 쓰신 분입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이 네. 그래서 이제 그 버뮤다 삼각지대 이론을 만드셨죠. 수업 네. 삼각지대. 교육학에서 이렇게 희화할 건 아닌데 교육학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목표를 정해서 네. 그거를 달성을 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다시 목표를 정해서 사실 이게 교육을 어떻게 심플하게 설명하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표를 정하고 하다가 성취감을 못 느껴. 기분이 안 좋아. 다시 목표를 정하고 또 성취감을 못 느껴. 이건 악순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평생 연구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학습을 네. 집중을 해서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했는데 한 3가지 정도의 조건을 정했어요. 요 3가지가 맞으면 인간은 되게 집중을 잘하더라.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네. 이분 이름도 되게 특이해. 직센트미아이라고. 직센트미아이. 그분? 네, EBS TV에 그거? 나오는 분이에요. 켄터키 프라이드 할아버지처럼 생겼는데 네. 치킨 하시는 분은 아니고 교육학 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보상의 시기가 빨라야 된다. 1년 뒤 수능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라는 건 대부분의 인간이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한 달 뒤 내신을 우리가 준비하자 그럴 때 대부분 애들 집중이 올라갑니다. 그거보다 더 집중하는 거는 한 달 뒤도 좀 빡세긴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보통 시험 다가오고 1, 2주 전부터 열심히 하는데 네. 내일 수행평가 같이 준비해보자. 맞아요. 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국어도 우리가 뭐 예컨대 2달 동안 겨울방학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2달 동안 비문학을 끝내는 거야. 이거 되게 원다이긴 하지만 2달 동안 그걸 참아가서 달성 못하면은 되게 실망스럽잖아요. 오히려 우리 일주일 동안 국어 비문학 중에서 경제 지문을 봐보자. 그렇게. 그렇게 뭐 하루에 하나씩 해서 5개 하면은 대충 경제가 어느 정도 나오는구나. 그럼 우리가 일주일 전보다 지금보다 공부했을 때 국어 비문학의 경제 지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감을 잡은 것 같아. 그럼 아이가 약간 성취감을 느낀다. 느끼죠. 실제로. 느끼죠. 그리고 그거의 보상으로 1시간. 그렇게. 그럼 아이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일주일간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철학 지문을 한번 파보자. 그럼 그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좀 알겠고 이해가 됐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난이도. 인간이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보상 시기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1시간 몇 시간 했을 때 바로 보상이 나와야 돼. 그게 일주일, 2주일 뒤보다는 더 집중이 잘 되고 두 번째가
너무 쉬우면 안 돼. 아 맞아요. 우리 오늘 사자성어 하는 거야. 사자성어 뭐 오비이락 어렵나 이거? 어렵지. 어려워서? 어쨌거나 부부단 하는 거야. 훈민정음 내 애들 수준 잘 모르겠어. 아, 네. 훈민정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그걸 왜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다. 또는? 적당해야 돼. 또는 야 씨, 뭐 미적분 바로 달려. 일론 머스크가 미적분도 안 돼. 로켓을 쏴가지고 그게 돌아와가지고 이 시간 계산할 거야. 그래가지고 막 수천 줄을 써. 그럼 감당이 안 되잖아. 네. 이러면 집중이 안 돼. 뭔가 내가 여기서 조금만 노력하면은 될 것 같은. 될 것 같은 그런 난이도. 그런 거. 그렇게. 바로 지금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확실한 게 기관과 보상의 딜이 명확해야 돼. 보상의 명시성이라 그러나? 네네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야 이렇게 하면은 좋아. 이렇게 하면은 성적이 올라. 그럼 네가 좋은 거 아니야? 나중에 너 미래 네 인생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걸로는 잘 애들이 그렇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걸로는 보상을 못 느낀다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일주일째 해가지고 우리가 비문학을 마스터해서 2달 뒤에 딱 테스트 봐가지고 비문학에 우리가 목표한 만큼 나온다. 그러면 아이폰 쏜다. 확실한 아이폰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예,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새로운 핸드폰 사시면 안 되고. 그럼 이제 2개 나왔고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가 기간, 타이밍. 예. 두 번째가 그다음 난이도. 세 번째가 확실한 보상. 이게 확실해. 확실해. 이거 온다. 그러니까 모아만 이거 잘했어요. 이거 안 돼. 이렇게. 그 칭찬 스티커가 초딩은 되는데 중등부터 해도 표정 안 좋아집니다. 참 잘했어요. 찍어주면 너 이렇게 열심히 해야 뭐 나중에 취직도 하고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안 먹히고 너무 멀고 와닿지 않죠. 그럼 혹시 두 분은 우리 애들 이렇게 꼬시는 뭐 스킬 같은 거 있어요? 저는 예. 이거는 사실 제가 과외할 때 했던 건데 네. 저는 이제 약간 수능 다가왔을 때 사실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이제 3등급 때 친구들한테 만약에 1등급 하면 아이패드를 쏘겠다. 진짜로? 네. 근데 그때 제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10명 있었는데 2대를 쏘게 됐었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근데 이제 이거는 수능 거의 다가왔을 때 마지막 스퍼트로 아이패드는 솔직히 매번 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수업 때는 뭐 이제 답을 맞추면 뭐 햄버거 기프티콘을 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라도 많이 좀 끌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인이 있어야 작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또 있으니까. 박상서 선생님은 혹시 또 수학은 또 아이들이 워낙 힘들어하니까 포기하려는 애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을 좀 동기부여하는 본인만의 스킬 이런 거 없습니까? 동기부여라기보다는 이제 네네. 엊그제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이 이제 뭐 이정관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살짝 덧붙이자면 모든 과목에 너무 큰 목표를 겨울방학 때 다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국어도 이만큼 할 거고 수학도 이만큼 할 거고 뭐 수학 1, 2도 이만큼 할 거고 뭐 영어도 이 정도 하고 탐구도 다 해야 돼. 근데 그게 사실 2달 안에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네. 좋은 등급이 아니라면. 그건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너무 고민이 많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그래서 과목별로 좀 호흡을 다르게 좀 가져가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 정말 등급이 안 좋으면 수학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겨울방학 때 집중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네. 그다음에 뭐 탐구는 뭐 주말에 뭐 오전에 계속적으로 뭐 6개월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2달 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데 아이들은 2달 안에 해서 3월에 결과가 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애들이 많아서 많지. 그렇게까지 뭐 하지 말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뭐 6월까지도 보고 뭐 어떤 과목은 9월까지도 바라보면서 과목별로 이제 호흡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면 네가 좀 버틸 수 있을 거다.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해줘도 그래서 기억이 일단 나고. 과제를 또 약간 좀 목표도 낮춰주고 그쵸. 현실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다 하시는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보상이 될 만한 것들을 이제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네. 너무 뒤에 있지 않게 그리고 뭐 타이밍도 좀 바로바로 해주면 좋고 예. 너무 어려운 거 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예. 좋은 얘기셨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애들이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지 한 가지만 더 얘기할 거 있대.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있어요. 재수, 삼수, 사수 네. 이런 친구들 하고 온단 말이에요. 네. 상담을 해요. 그러면은 솔직히 재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삼수, 사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직도 영어가 4등급이야? 심지어 처음 고3은 2등급이었고 그다음 재수 때 3등급이었고
4등급 좀 떨어지고 있어. 그런 경우도 있어?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했대. 또 나름대로 했대. 그러니까 뭐야? 미치고 팔짝 뛸 일이. 네. 또 더 중요한 게 보니까 국어, 수학, 탐구는 점수가 잘 나와. 그 얘는 영어만 잘 나오면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꿈이 높으니까 더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래요? 이게? 근데 국어, 수학, 탐구가 잘 나오는 걸로 봐서 네. 이 아이의 학습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봤어. 그래서 얘기 나눠보니까 이미 애가 멘탈이 나갔어. 얼굴이 막 하얗게 질려서. 그러니까 사실은 재수 3자까지만 해도 희망이 있었는데 잘못된 상태인 거야. 사수까지 오니까. 그래서 애들 보니까 한 10분 만에 딱 원인을 알겠어. 왜요? 얘는 지금 영어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단어를 외우고 그 정도 독해를 해야 되는데 대종마가 우리 알잖아요. 네. 수학으로 반을 나눕니다. 수학 실력으로. 음. 왜냐하면 수학은 점수 등급이 다르면 아예 수업이 안 된대. 네 맞아요. 그러니까 1, 2등급 묻고 3, 4등급 묻는 거야. 그쵸. 근데 국어랑 영어는 근데 그 상태에서도 실력 차이가 나도 그냥 가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있는 반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가 1, 2등급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수준에 맞는 교재, 그 수준에 맞는 수업 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넘어가고. 근데 얘는 그냥 그 안에서 열심히 했는데 수학으로 비유하면은 아직 3점도 다 못 푸는데 4점을 죽어라 푼 거야. 쉽지 않죠. 근데 이게 그 본인은 이상하다는 거를 전혀 못 느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주변은 다 그렇게 해서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더 그러니까 아직 3점도 못 푸는데 4점을 밤새도록 푸는 거야. 그러니까 풀리는 것도 있겠지. 그쵸. 근데 그 실력이 축구로 비유하면 네네. 아직 90분을 뛸 체력이 없어. 근데 이제 그 어떤 손흥민의 멋진 그 발리슛, 네네. 오버헤드킥 그만 죽어라 연습한 거야. 고난도 스킬만. 그러니까 수능 가면은 이게 막 널뛰기처럼 기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과목도 이런 경우가 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네네. 약간 이제 비슷한 개념이기는 한데 네. 조금 다른 걸 얘기하자면 너무 강사의 인지도라든지 뭐 네네. 학원의 유명함을 보고 이제 너무 나한테 좀 안 맞거나 템포가 분명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그래도 이 선생님 뭐 다 마감되는 선생님 수업이니까 계속 따라간다든지 비슷한 거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본인도 허덕이는 거죠. 나는 네. 한 줄짜리 독해도 빠릿하게 못 하는데 여기서는 더 어려운 복잡한 비문학 지문을 그냥 쑥쑥쑥쑥 구조로 읽어 나간다든지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나한테 안 맞는 방식일 수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거를 따라 하다 보니까 결국엔 그 과목 싫어지고 나는 해도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될 수도 있죠. 이 정이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남산 돈가스를 갔어요. 거기 원조래. 네. 남산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왔는데 네. 줄이 그 집만 줄이 곱창처럼 이렇게 막 줄이 짜. 네네네. 근데 알겠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많으면은 기대치가 올라가잖아. 네. 그렇죠. 거기서 기다려서 먹게 된다니까요. 근데 기다리다가 먹었어. 네. 먹었는데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어. 그냥 뭐 이게 맛있는 게 아니라 전통인가 보다 느꼈거든요. 그래서 얼마 뒤에 다시 갔어 근처에. 네. 근데 줄 긴 거 보고 옆집 들어갔어. 거기가 더 맛있어. 그러니까 내 스타일에 딱 맞을 수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은- 꼭 뭐 사람이 몰린다고 해서 거기 네. 마감된다고 해서 항상 최고의 만족을 주는 건 아니다. 네. 그게 뭐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그렇게 사람을 줄 세울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남산 돈가스 사장님께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 취향이 안 맞는 거니까요. 아니 이게 취향 문제가 아니야. 그냥 예. 거기가 더 맛있어. 예. 확실해.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 다 그러니까 이해해. 줄 짧아도 맛있을 수 이분한테 있다. 네네. 문제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공식적 의견은 아니고 수학도 아이들이 막 유명한 강사 아니면 막 고난도 문제 풀고 이런 경우가 꽤 있나요, 그냥? 아, 네. 정말 많고. 아 그래? 그리고 이제 유명한 강사분들도 있지만 저는 수학이 정말 좀 자기한테 맞는 강사에게 좀 들어야 된다고 좀 맞아, 생각을 맞아, 해요. 맞아.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이해하는 속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게? 네, 많이 나요. 심한 애들은 한 문제를 5번 풀어도 이해가 안 돼요. 또 그 문제만 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유형만. 근데 잘 푼 애들은 한 번에 딱 이해하고 오케이. 근데 걔네들이 같은 반에 있다고 치면은 이제 좀 문제가 되니까 가급적 자기가 이제 학생이 이제 좀 자기 자신 이해가 좀 느리다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뭐
좀 더 또 밀착적으로 코칭을 해주고 좀 그런 강사에게. 근데 듣는 내가 게, 네. 한 번만에 풀고 되는 인간인지 네. 네. 내가 5번 이상을 봐야 되는 인간인지 그거를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해줬으면 좋겠어. 아이가 본인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나? 어렵죠, 근데. 근데 그것은 이제 강사분들께서 이제 강사가 조금 그치, 강사가 할 수가 있어요. 코칭을 해줘야 왜냐면 돼. 딱 보면 얘는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걸 보고 강사가 얘 뭐 푸는 거 알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치.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요것도 풀어봐. 그것도 못 풀어요. 아니면 좀 오래 걸려서 풀었으면 또 이것도 풀어봐 하면서 자기 그 학생 스스로 좀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화를 내던데 그거요. 학생이. 학생이 똑같은 거 자꾸 하게 한다고? 아니 자기 아는데 왜 자꾸 시키냐. 근데 딱 푸는 걸 보면은 얘가 풀 수 있는지 못 푸는지를 딱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코칭을 해줘야 이제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 그치. 또 이해도 막 너무 빠르게 개념이 나가는 게 아니라 개념 풀고 개념 관련 문제 풀었는데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좀 풀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답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네. 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좀 잘 성적 안 나오는 정말 대표적인 경우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각자 약점이 있잖아요. 네, 문제점들이 있고 뭐 잘하는 게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정확하게 맞춰서 훈련을 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진도 따라가면서 뭐 1등급 문제 계속 풀고 뭐 친구가 여기 가서 한다니까 또 거기 가서 듣고 앉아 있고 여기 유명한 학원이래 가서 이렇게 하고 앉아 있고 이렇게 되면 정말 안 좋습니다. 결과가 이거는. 예. 특히 이제 좀 3, 4등급 대 아이들이 분명히 걔네들은 약점이 분명히 있는 애들이거든. 예. 그걸 좀 집중적으로 막 해야 겨우 될까 말까인데 그냥 뭐 상위권들 하는 거 간다고 앉아 있는데 약점은 하나도 보완이 안 됐는데 시간 낭비대로 다 하고 이런 거를 저도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많이 보고 특히 예비고3들 중에 막 이제 뭐 킬러 잡는다고 뭐 킬러를 안 잡아도 돼 얘들아 너희들은 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킬러는 예. 킬러를 빼고 나머지 문제를 다 풀었을 때 그렇지. 그렇죠. 그때 잡는 건데 예. 맞아요. 2점, 3점, 4점 킬러를 한 방에 잡으려고 이제 가는 거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 수준에 안 맞는 거 막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성적 안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겨울 방학 때 각 과목별로 좀 이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나씩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상위권 1, 2등급을 노려야 되는 애들 뭘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누구부터 제가 할까요? 예. 교재를 정해줄게요. 뭘 정해요? 고2 그러니까 예비고 2, 예비고 3 음. 1, 2등급 정도 나온 친구들은 저는 이게 과목마다 다른데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봐도 EBS 교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EBS 수능 특강 추천드립니다. 이 선생님 뭐 그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어? 애들이 의외로 EBS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거 원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다른 책은 수학은 EBS 아마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또 뭐 문제가 뭐 좋네 안 좋네 막 그런 데서 나오고.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시중 교재를 아무리 봤는데 EBS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문제 퀄리티나 수준이나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 한 게 없어. 아 진짜로? 이거만 한 게 없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걸 근데 잘 안 해요, 애들. 수능 특강이 2권인데 네. 수능 특강 영어가 있고 네.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이 있어요. 네네. 근데 되게 슬픈 게 두 개 표지가 똑같아. 그래서 애들이 수능 특강 하라 그러면 잘못 시작해가지고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부터 하거든요. 네. 이게 되게 어려워. 난이도가 확 달라. 수능 특강 영어부터 하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이 2권을 만약 겨울방학 때 끝내면 제 생각에는 되게 공부를 많이 한 거다. 아 진짜로? 쉽지 않아요. 예, 그게 쉽지 않다고? 쉽지 않아. 그러니까 고3들이 공부하는 책 중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오. 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애들이 그냥 시작했다가 한 몇 장 보다가 뭐야 이거 의미 없네 그리고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능 특강 영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어 독해 연습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1, 2등급 친구들은 한번 정리해볼 만하다. 아 나는 그거 당연히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안 한다고 애들이? 안 해 그렇게 열심히 안 해. 아 진짜로? 네. 뭐 매산비도 하고 뭐 다른 뭐 자이스토리도 하고 막 하는데 결국은 제가 보면은 물론 뭐 무슨 책을 하는지에 따라서 등급이 다르는 건 바뀌는 건 아닌데 수능 특강이 그냥 그걸 주구장창 파는 게 훨씬 낫다. 이거를 영어 반복해도 교육 전문가로서? 충분히 1등급 나오거든요. 진짜로? 1등급 나와요. 예.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나오면 사과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아까 다른 영어 선생님들도 다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아 진짜? 뭐라고?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야 수능 영어 이거 아니야. EBS. 네. 근데 해도 그냥 대충 한데 그냥 맞아. 좀 문제 풀고 답 체크하고 넘어간다는 거야. 그냥 그 사실 문제 푸는 거는 아이들이 맘 먹고 일주일이면 다 풉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 풀었는데요, 선생님? 근데 사실은 네. 그 안에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음. 그 단어들을 내가 알고 있나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맞은 문제건 틀린 문제건 그 안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네. 그리고 또. 사실 뭐 지금 문제를 맞았나 틀렸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능이 아니잖아.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었다고 쳐요. 그 다음에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뭐 구문 독해, 끊어 읽기, 네. 직독 찍기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푸는 애들은 앞에 한 문장, 마지막 한 문장 읽고 답 찍으면 다 맞춰요. 네. 요령이 좋은 친구들은. 네. 근데 그런 친구들도 다시 한번 정독을 하면서 이렇게 내용의 논리 구조라든지 왜냐하면 수능 문제라는 게 역사가 몇십 년 됐잖아요.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금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맞아.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재수 없이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다른 과목을 공부하느라고 못한다는 건 거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영어에 할애된 시간이 2시간이 있는데 네네. 이 2시간을 계속 문제풀이 양치기 하는 것보다 한 30분 문제 풀고 한 30분 단어 정리하고 한 30분 뭐 하고 그래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네.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가는 거다. 근데 이게 약간 상위권 되면 특히 영어는 이제 자기는 이런 걸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약간 상위권이고 그러면 뭐 고3쯤 됐으면 뭐 또 목에 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EBS 뭐 풀어 그냥 싹 풀고 그냥 뭐 정리 안 하거든 걔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고3 모의고사 기준으로 80대 후반에서 90점 초반이 나오면 심리적으로 1차적으로 끝났다고 그치, 생각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끝났어? 아 됐어 이제. 어. 아 됐어. 수학 잡으러 가. 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까불면 안 된다. 그래서 수능이 좀 쉽게 나오면 괜찮은데 올해처럼 아, 쉽게 나온다고 했다가 어렵게 나와버리면 3등급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78, 79, 3등급 나와요. 그러면 이거 황당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네. 약간 어렵게 나온다는 생각으로 수능 독해 영어와 영어 독해는 아주 꼼꼼하게 확인했으면 좋겠다.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들 오잖아요. 이것만 돌립니다. 이것만 5회독 돌려요. 물론 중간중간에 모의고사 풀고 하지만 이거를 근데 진짜 솔직히 이게 효과가 있어? 왜냐면 저 친구들은 누구 뭐 다른 사람 교재도 풀고 막 푼단 말이지. 근데 제가 보여줬잖아 문자. 애들 뭐야? 이렇게 1, 2등급 나왔다고 이제 감사의 문자 온 걸 보여줬잖아요. 언제요? 이번 올해 수능 보고 나서. 아 올해 수능 보고 다 나서? 이거 시킨 애들이야. 아 진짜로? 그러니까 옆 친구는 뭐 파이널 문제 풀어요, 봉투 모의고사 풀어요, 하설 문제 풀어요 막 하는데 결국은 어휘력, 독해력이 안 받쳐주면 다 거품 같은 거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루하지만 그리고 되게 영어에서 중요한 개념이 네. 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풀어봤던 지문을 다시 읽잖아요. 그러면 새로 풀어봤던 지문인데 네. 그거 왜 다시 읽어 근데? 풀었는데? 텀을 두고 다시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뜻이었는데 깨닫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영어 강사인데 수업 준비하느라고 똑같은 문제를 1년에 한 5번 보거든요. 네. 볼 때마다 느낌이 달라. 진짜로?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의 세계가 그러니까 그래? 이전에는 이 문장의 의도를 별로 몰랐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어떤 반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되는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게 계속 느꼈어요. 그런 논리 구조나 이런 것까지 깊이 들어가면서 EBS 교재를 계속 뺑뺑 돌려야 된다. 강사도 볼 때마다 새로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좋은 교재니까 알겠습니다. 반복해서 보면 충분한 가치가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어 이정관 선생님도 좀 상위권들을 위해서 좀 이번 겨울 방학 때 이거는 좀 잡아야 된다. 네. 그 상위권 중에서도 조금 더 타겟을 좁혀가지고 네. 모의고사를 봤을 때 무작위로 이제 특정 파트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번에는 뭐 비문학을 좀 더 틀렸다가 이번에는 뭐 문학을 좀 더 틀린다든지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국어라는 특성하고 맞아 물리면서 실수가 다 되거든요. 이유가.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사실은 이제 파이널쯤 왔을 때 실무 치면은 아이들한테 오답 노트가 아니라 약간 본인의 오답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들만 따로 그냥 모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모의고사 칠 때마다 네네. 틀린 문제를 뭐 해설 막 쓰고 오답 네. 외에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아만 두기만 해도 네. 이 친구들이 한 6월 달이나 7월 달 개수가 좀 쌓이면은 그 무작위로 틀리는 문제들 안에서도 경향성이 보여요. 아 그래?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내가 확실하게 알게 돼요. 한 3-4개 있을 땐 모르는데 아 진짜? 네네. 모의고사로 신기하네. 따지면 한 10회차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대체로 이런 선지 구성으로 돼 있는 걸 틀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뒤를 날려 읽는 습관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이런 게 있다든지. 그래서 오답 노트는 사실 만들려고 하면 애들 막 자르고 귀찮지, 뭐 너무 좀. 귀찮은데 그냥 그런 문제만 모아놓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 본인이 이제 만점에 수렴하는 점수를 맞출 수 있게끔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데이터를 쌓아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위권 학생이라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틀리면 모으기가 좀 그렇죠. 그쵸. 근데 이제 상위권이었으니까. 너무 많이 네네. 저 반타작하고 이런 거 다 모으기는 어려운데. 차라리 맞는 걸 쓰는 게 빠른 아이템 같아요. 네, 중하위권 친구들한테는 그 권장을 안 하는데 상위권이니까. 상위권이니까. 네, 상위권에서 뭐 많이 틀려야 한 뭐 10개는 안 넘어가고 네, 뭐 한 4-5개 5개 정도. 뭐 이 근처면 네, 이런 친구들. 이제 천천히 모으다가 보면 처음에는 맞아 국어는 그냥 이거 틀렸지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솔직히.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몇 개 쌓이다가 보면 패턴이 보여요, 그게? 네, 유형이 분명히 잡혀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신기하네. 신기한 건 이제 문학도 이런 유형 때문에 틀렸는데 비문학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틀리는 있어? 경향성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와. 또 올해처럼 수능이 국어가 어려워지는 맞아, 상황이라면 맞아.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쾌한데요. 역시 좋습니다. 박창서 선생님도 좀 상위권을 노려야 되는 아이들 겨울방학 때 좀 이론 좀 잡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이제 뭐 예비 고1 혹은 예비 고2 학생 저는 그래도 내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만약에 자기가 1,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도 뭐 대상을 그렇게 잡으면 그 학생들은 이제 개념은 어느 정도 돼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꼭 추천드리는 게 모의고사 문제집을 꼭 좀 완벽하게 좀 분석을 하고 3월을 맞이하면은 이제 최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모의고사 문제집을 이제 완벽하게 푸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모의고사?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모의고사 이제 모음집 있잖아요, 뭐 자이스토리나 네네네. 뭐 마더텅 이런 모의고사 문제집이 있는데 결국에 내신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모든 걸 만들진 않거든요. 그러면 네. 가장 좋은 문제를 변형해서 내기 마련인데 가장 좋은 문제가 이제 수능 혹은 모의고사 그래요? 6월, 9월 평가원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좀 마스터를 하면은 그 문제가 조금 변형이 되더라도 이거 풀어봤던 거다. 그러니까 도입이 좀 쉬워지죠. 그러면 이제 뭐 1등급을 받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 문제에서 뭐 내신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22, 23개라고 친다면 네네. 한 17문제 정도는 그냥 기본적인 중상 문제, 유형 문제라고 네네네, 하죠. 유형 문제.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근데 그런 문제집은 교과서나 이제 부교재에서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럼 나머지 5문제가 이제 1등급을 가리는 판별하는 문제들인데 네. 그 문제들은 대부분 경향이 좀 모의고사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그러려면 자기가 1등급, 2등급을 맞고 싶다면 모의고사를 완벽하게 겨울에 띄고 가면 좋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딱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의고사 문제집 뭐 모여 있는 문제집 많잖아요. 그쵸, 아니면 뭐 그쵸. 기출을 다룰 수도 있는 네네. 거고. 그래서 그 해당 파트에 되는 문제들을 쫙 한번 보고 가는구나. 네네. 전체적으로 총정리 쫙 해가지고. 특히 고난도 문제들을 풀 때 그러니까 네. 빠르게 이 친구들은 지금 빠르게 풀면 안 되고 네네. 한 10분 한 문제당 뭐 10분 15분씩 고민하면서 1, 2등급을 가릴 수 있는 문제들을 좀 계속적으로 푸는 연습을 해놓으면 3월 되면 이제 그거 준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방학 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고난도 킬러 문제들 푸는 것을 이제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연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뭐 빨리빨리 풀어야지 뭐 10분씩 고민해요 한 문제를. 근데 이걸 보자마자 생각이 나는 학생들이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이제 모의고사 공부를 안 하다 특히 예비고일 학생들이 모의고사 네. 좀 만만하게 보는데 한번 모의고사 딱 취하러 보면은 점수가 좀 잘 안 나온단 말이죠. 생각보다 뭐 100점은커녕 뭐 저 1등급일 줄 알았는데 뭐 80점, 네. 뭐 84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 30번이나 뭐 객관식 마지막 문제 이런 문제들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데 네.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방학 때
좀 문제가 좀 적더라도 이제 양보단 질이죠. 그 학생들한테 아, 좀 그때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20분씩 자기가 못 푸는 문제였으면 충분히 투자를 그래. 해서 푼 연습을 해라. 네. 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그래서 싶습니다. 저도 이런 좀 수능 스타일의 고난도 문제들은 사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내 이거 그 저도 교육학 나름 좀 배웠거든요. 예, 거기서 그게 있어. 그 사고 유연화 전략. 뭐야 몰라? 그게? 사고를 유연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좀 암기나 이 베이스로 안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 좀 대가리를 돌아갈 수 있게 평소에 좀 이렇게 돌려놔야 된다. 기름칠? 기름칠을 좀 하는 거지. 그 뭐 있어요 유연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거 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 상담할 때 고난도 문제는 양치기 하는 게 아니야. 네, 맞아요. 이렇게 좀 잘 만들어진 문제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그쵸. 이것도 한번 써보려고 하고 저것도 한번 써보려고 하고 이거 연습하라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 4점 위주로만 그치, 좀 그치.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1, 알겠습니다. 2등급은 그런 친구들. 예, 그러면 이제 1, 2등급이 아니고 이제 조금 중위권인데 한번 올라가고 싶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3, 4, 3, 4등급. 3, 4, 2한데 좀 그래도 한 등급이든 두 등급이든 올리고 그쵸. 싶은 이 아이들 뭐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한 등급 올릴 수 있습니다. 뭡니까? 예. 일주일에 본인의 어떤 실력에 따라서 음, 고등학교 1학년이면 뭐 고1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이면 고2 모의고사 이럴 필요 없이 내가 지금 고1인데 고2 풀어도 좋고 내가 고2인데 고1 풀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모의고사 한 회분씩 하면은 딱 겨울방학 동안에 8회분 네, 딱 나옵니다. 8회분. 예. 네. 그러면은 근데 작년 2022년 모의고사 고1 3, 6, 9, 11, 고2 3, 6, 9, 11 8개 분에 나와 있는 단어 싹 다 외우고 거기 있는 문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 저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봐요. 이 친구들은 더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이것만 열심히 해도 분명히 내신 수능 한 등급씩은 오를 거라고 봅니다. 모의고사 뭐 일주일 동안 하나만 풀면 돼? 아니 푸는 건 하루만 70분이면 풀잖아요. 그러니까. 풀고 나서 그 모의고사 밑에 있는 단어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듣기. 애들 듣기 단어 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보면 막 틀려요. 그러니까 듣기를 어떻게 푸냐면 다 듣고 푸는 게 아니야. 막 대화가 쏠라쏠라 나오는데 정답이나 힌트 딱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다 힌트를 놓치면 못 푸는 거예요. 혹시 100점 만점 중에서 영어 듣기가 몇 점인 줄 아세요? 거의 3분의 1 넘지 않나? 은근히 37.5점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듣기 훈련을 안 해. 왜냐면 듣기를 그냥 졸로 보는 거지. 내가 그냥 다 맞을 수 있다. 근데 거기서 한두 개 틀려버리면 그거를 독해를 메꾸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또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막 좀 뭐 예를 들면 예비 고3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3개, 4개 푼단 말이야 모의고사. 그 정도로 풀어야지 선생님 실력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옆집 누구는 3개씩 푼다는데요?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수능 문제에서도 주제를 못 찾습니다. 좀 상처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 진짜 이게 중요한 얘기. 띵원입니다. 예. 주제가 중요합니다. 공부건 사람이건. 그래서 그래서 그랬어. 3, 4등급이잖아. 3, 4등급인데 고3 문제 풀면 안 돼요. 못 풀어요. 안 돼? 풀어도 의미 얘들은 없어요. 의미가 없다. 의미 없어요. 그래서 고3 문제 풀려면 고2 기준으로 90은 넘어가야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그래서 수준에 맞는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데 일주일에 하나 푸는데 보통 이제 엄마들이나 아이들 생각에는 이걸 많이 풀면 좋다.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네. 어느 수준까지는 다다익선인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이제 월드컵 대표팀 축구 막 훈련하잖아요. 예. 그러다 이제 평가전 갔잖아. 네. 디데이 앞두고 평가전 2번 정도 갔잖아요. 네. 한 번 갔고 네. 전력 분석하고 갔고 이 평가전을 하는 게 모의고사 푸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평가전만 주구장창 갖는다 실력 느는 게 아니라 뭐 평가전 했으면 그렇죠. 또 전력 보완하고 훈련하고 새로운 전력 짜보고 또한 그 어느 정도 훈련 성과를 보기 위해서 또 테스트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저는 한 달에 한 번 풀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뭐 문제 푸는 게 좋은 친구들은 뭐 2주에 한 번, 최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이상은 의미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를 푼 다음에 틀렸거나 헷갈렸거나 뭐 찍어서 맞췄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철저하게 정리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 플러스 네. 풀어서 내가 90점이 넘었어. 그런 친구들 제가 다시 공부시키거든요. 그 맞은 문제, 틀린 문제 단어 싹 다 정리해서 시험 보잖아요. 그럼 반타작 나옵니다. 아 진짜로? 반타작 나와요. 90점 넘은 애들도? 남은 애들도. 왜냐하면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한 7, 80% 정도로 대충 이런 거라고 이해를 하고 나머지 20, 30%는 이제 모국어의 사고력으로 빈 부분을 채워 넣습니다. 그렇게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면은 이제 이 아이들이 1, 2등급으로 가는 거야.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수업을 하나 만들어 그럼 당신이. 좀 하고 있죠. 일주일에 하나 모의고사 풀고 그거 조지는 거야. 조지는 수업으로. 네. 어때? 그래서 지금 제가 요 클리닉 수업 네, 요거 하는 클리닉을 경우는 좀 만들어 주세요. 요거 이제 해당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확실히 2달 하면 효과가 좀 있어요. 아 그래? 효과 있어. 이것만 해도 된다고? 이거 다 하기 쉽지 않아요. 뻥치면 또 바로 전국 방송입니다 저희. 대부분 애들이 못 따라옵니다. 이렇게 이것도 못 따라한다고? 일주일에 모의고사 하나를? 못 따라와. 진짜로? 그 안에 있는 걸 다 소화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충격적이네. 왜냐하면은 한 문장 한 문장 다 끊어 읽기 하고 주제 그렇게. 찾고 정답에 대한 그런 거 찾고 또 제가 또 해석시켜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3, 4등급이 쉽지 않아요. 아 그래? 이게 되면 3, 4등급이 아니지 사실. 맞아. 예, 이게 요 정도 목표를 그러니까 369, 11이면 1년치인데 맞아요. 1년치를 한 달 안에 공부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근데 보통 영어학원 가잖아. 네. 영어학원 가면 이제 막 진도 달린단 말이야. 그쵸. 문제 계속 풀고 채점하고 그 난리를 치는데 그럼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학원에서? 학원 저도 학원을 2번 운영해 봤지만 네. 학원에 애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애완이 뭡니까? 네? 뭡니까? 잘하는 애들을 끌고 가기도 급해요. 음. 성과를 내야 되잖아. 음. 그러니까 얘들을 합격시켜서 학원에 뭐 올해 무슨 장 몇 명 보내야 되잖아. 근데 그 기적 부족한 친구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플랜카드를 걸 수가 없어. 이런 애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중하위권 아이들은 모의고사 한 회분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사실은 제대로 정리해야 된다.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다. 아 그렇구나. 네. 난 좀 알겠습니다. 영어는 좀 중하위권 아이들은 이런 아주 꿀 같은 팁을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이정관 선생님 저는 국어에서 좀 중하위권 아이들 3, 4 이하 아이들 이 친구들 중에서 좀 그러니까 메인으로 할 만한 방법은 아닌데 사실 올해 저한테 배울 친구들한테 이제 새롭게 배울 친구들한테는 무조건 이야기를 할 건데 네. 학생들이 이제 긴 글을 읽을 기회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문학 작품 특히 뭐 소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험지나 문제집에서 접하는 게 아이들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올해 수능이 이제 문학이 어려워지면서 맞아요.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저는 고전 소설이나 현대 소설 같은 소설을 아예 완성된 글로 좀 방학 때 뭐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투자를 해서 소설을 봐라. 라고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사실 학부모님들이 책 읽으면 국어에 도움이 돼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비문학이나 시는 도움이 안 돼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진 않지만 고전 소설이나 현대 소설은 완성된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자연스럽게 여러 번 읽다 보면은 글의 흐름이라든지 인물의 파악이라든지 혹은 작품에서 다루는 단어 같은 것들도 별도로 외우지 않아도 그냥 스토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글 읽는 습관도 좀 되고 그래서 저는 소설책을 좀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선생님요. 지금 우리 아가 바쁩니다. 네. 바쁘고 지금 수원 수투에 미적도 해야 한다 하고 영어 단어 이 양반이 일주일에 하나씩 하라고 하는데 언제 소설 읽고 앉았습니까? 근데 이게 중하위권 친구들 같으면은 사실 엄청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도 어렵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똥은 쌀 거 아니에요. 하루에 똥 2번 쌀 때 동안만 잠깐 봐도 되기도 하고 이동 시간이라든지 이때 소설을 그럼 봐도 뭐 돼요. 아무거나 보면 돼요? 해리포터 그래서 이런 거 됩니까?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네. 천재교육에서 쉽게 읽는 고전 소설 시리즈라는 게 1권부터 10권까지 나와 있는데 아 그런 게 있어? 네네 한 권에 아. 2작품씩 되어 있고 설명도 좀 자세하게 돼 있는데 어. 이 작품들이 다 수능 기출 지문들이에요. 아 진짜? 네, 근데 이제 완성된 글 형태이기 때문에 긴 글을 읽는 습관도 생기고 소설의 흐름 파악도 좋고. 네. 아, 그러니까 당장 뭐 예비고3이면 약간 좀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아이들이 이 구간 때 아이들이 지금 긴 글을 읽고 이런 거시기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네네네네. 지금 문제는 새로운 올해 수능 스타일이 네.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예, 그거에 대응하려면
이정관 선생님은 이런 작업을 해놔야 될 것 같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쉬운 글은 읽을 수 있어야 비문학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소설이 상대적으로 비문학보다는 글의 난도가 낮으니까 이런 글들을 좀 내가 앉아서 쭉 읽는 습관을 있게 가면 전반적으로 국어에 도움이 되는 거죠. 아니 왜냐면 저도 올해 수능 보고 나서 나오거나 출제된 거 보고 나서 국어에 대해서 되게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멘탈이 깨졌거든.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냥 독해로 떨어진 애들은 나가 뒤지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네, 맞아요. 솔직히 이렇게 나왔잖아 이번에 스타 맞아, 자체가. 맞습니다. 그걸 트레이닝을 좀 하는데 뭐 애들 보고 뭐 순수 이성 비판 읽어라 이러면 애들이 그쵸, 나가 힘들죠. 떨어지니까 네. 이제 그런 단편 소설 같은 거 음. 호흡이 길지만 아주 길진 않고 네. 단편 소설 정도로 이렇게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네네, 본인 출제가 경험으로 되는 봤을 것들. 때는. 네, 맞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돼요. 사실 저는 5등급 이하 친구들한테는 이미 좀 요청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5등급에서 사실 3등급까지 오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아예 공부 맞아. 습관이 아예 안 잡힌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글 읽는 것도 싫어하고 A라고 써 있어도 A 프라임으로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그냥 다르게 글을 읽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네. 그 학원이 아니라 안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이 친구들이 쓱쓱쓱 있기 때문에 서술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빨리 읽어서. 네네. 아, 나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뭐 듣기로 사전 지식이 방해가 된다. 아, 그러니까 주어진 지문으로만 풀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그게 다 있다 보니까 주어진 지문은 왜 배경지식 내가 가져서 풀면 틀린다. 뭐 이런 또 설명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때요? 맞습니다. 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존재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각보다 뭐 흥부놀부 아니면 네네. 뭐 토끼전, 별주부전 이런 것들이 수능에 출제가 됐었는데 네. 그때 될 때마다 항상 뭐 탑 10 안에 드는 오답률을 가져왔어요. 그래요? 근데 요즘 친구들한테는 그런 고전 소설 원작 자체도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는 좀 배웠었잖아요. 어릴 때 당연히 책을 보고. 네. 근데 너무 당연한 작품들이 나올 때는 평가원은 분명히 난이도를 높은 문제를 같이 배열을 하는데 학생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더 힘든 거죠. 왜냐하면은 전 국민 대충 알 거야라고 생각하고 교수님들은 출제를 하시지만 네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짧게만 지문을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또 도움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 어떤 수능 국어의 트렌드나 이런 거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을 때 독해가 너무 떨어지면 네네네. 이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물론 다른 훈련도 해야겠죠. 네네네네. 수능 국어 다른 당연히. 것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독해 훈련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차피 너 어려운 책 안 읽으니까 맞아요, 이거죠? 맞습니다. 네, 소설이라도 좀 보면서 그 글 읽는 훈련을 좀 하셔라. 네. 그러면 소설 안에도 어떤 흐름이 있고 맞아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좋다. 나도 이거 좀 권해줘야겠다 애들한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 박창서 선생님 수학 좀 처진 아이들 얘들 뭐 방학 때 딱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없어요? 만약에 이제 자기 내신 전 좀 내신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네. 왜냐면 요즘 수시도 중요하니까 만약 예비 고1 혹은 뭐 예비 고2 예비 고3 자기가 뭐 3, 4, 5등급 정도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좀 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번 이 친구들은 양이 좀 중요해요. 특히 왜냐면 이 친구들 아직 공부 양이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유형 문제집이라 하죠. 그러니까 유형 문제집을 좀 많이 풀어야 된다. 개념서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히 하고 유형 문제집을 겨울 방학 때 제가 만약에 생각했을 때는 최소 2권 이상. 뭐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뭐 센이나 뭐 RPM, 네네. 뭐 마플 시너지 이런 류의 문제집들이 있잖아요. 네. 그 문제집들을 2권 이상 돌리면 정말 좋다. 대부분 올라가더라고요. 그 정도 돌리면.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푼다고 1등급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4등급이 2등급이 되는 경우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게 오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틀린 건 틀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틀린 문제를 다시 그 유사 유형을 다시 풀어봐야 돼요. 네. 그럼 틀린 것도 계속 틀리거든요. 그럼 그걸 또 오답을 또 내주고 또 틀리고 좀 이런 게서 좀 자기 오답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좀 뭔가 주기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뭐 일일 테스트나 뭐 주간 테스트를 통하면 그 교재에서 내면 또 애들이 수업 때는 맞았다가 또 틀리거든요. 그래요? 그럼 또 그거에 대해 또 오답 유형 또 내주면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기의 수학 공부를 이제 좀 루틴화 시켜가지고 유형 문제집을 2권 정도 겨울방학 2달 동안에 하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 싶어요. 하루에 몇 네. 문제 정도 권장하십니까? 제가 지금 시키는 것들은 이제 한 25문제. 그만 풀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루도 빠짐없이 최소 25에서 30문제. 30개 근데 그것도 정도? 힘들거든요, 사실. 4, 5등급 얘네들은 그것도 힘들 수 네. 있으니까. 만약에 좀 여력이 된다. 그럼 이제 40문제씩. 그래 뭐 1, 2등급 찍는 애들은 막 4, 50문제씩 푸는 애들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얘네들은 이제 아직 그렇게 하면 또 탈출할 수 맞아요, 있으니 네네. 최소 25개 정도를 하는데 네네. 그걸 갖다가 그냥 틀리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누군가가 좀 지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코칭을 해줘야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이거 틀렸어. 4번 틀렸어. 네. 7번 틀렸어. 그럼 그거 관련된 문제를 또 잔뜩 던지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뒤쯤에 또 비슷한 거 내봤는데 또 네, 틀렸어. 그렇죠. 그럼 또 던지고 이거 그렇죠. 계속 돌린다고. 네.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맞추는 문제는 계속 맞추고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학생들 특징이 네. 그러니까 루틴화가 안 돼서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학 공부에서 네. 최대한 이제 하루에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25문제 내지는 30문제 풀면서 그것을 미션처럼 퀘스트처럼 생각해서 오늘 자기 전에 그걸 다 보고 이제 선생님한테 보낸다. 그럼 이제 미션 클리어. 그럼 이 다음 날에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최대한 루틴을 시키면 그것을 이제 코칭을 안 해도 이제 익숙해져서 자기 알아서 25문제씩 풀어요. 네, 그런 게 이제 또 쌓여가는 거죠. 이럴 거 보통 이제 전문 용어로 교육학에서는 똥개 훈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해진 양을 계속 그냥 그렇죠, 나도 그렇죠. 모르게 하게 습관화를 네. 만들어 놓고 네. 예, 그거를 뭐 선생님한테 계속 점검받은 그렇죠, 다음에 그렇죠. 또 틀린 문제 또 계속 똥개 훈련 시키고 네. 그거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것을 못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근데 오답을 못했어요. 그럼 또 오답을 주고 그걸 맞춰야 이제 귀가를 할 수 있고. 이게 오답이라고 하는 게 비슷한 유형을 계속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의 그러니까 수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을 익히고 네. 유형을 익힌 다음에 네. 고난도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기가 좀 약한 유형이 있잖아요. 네, 네, 네. 활용 같은 경우 네. 그런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요. 그럼 그 관련된 문제를 많거든요. 그럼 네. 다시 또 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틀리면 또 계속 똥개 훈련 시키면 그 극복이 됩니까? 네, 대부분. 됩니다. 유형은 돼요. 아 그래? 유형 문제는 그렇게 풀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연습을 하면 충분히 됩니다. 근데 그게 되면 이제 모의고사 뭐 100점 목표 고난이도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똥개 훈련 힘든데 네. 확실한 방법이에요. 아, 정말 그래요? 확실한 방법이고 제 학생들은 네. 그래서 저한테 맨날 집에 좀 보내달라. 오답이 안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아 집에 남겨서 그럼 시키는 거예요 계속. 네, 못 그렇죠. 보내고? 계속 오답을 안 보내요. 보내고? 제가 오답을 계속 보내요. 오답 풀어 인증해. 오답 풀어. 그 점수를 입력할 수 뭘 있거든요. 인증을 하라는 거던데.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문제 푼 것을 이제 뭐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학생들은 카톡을 자꾸 인증을 해요. 이거 풀었다. 아 숙제 내주는 네. 거 끝나는 게 아니고 푼 네. 걸 보내라고 네, 해. 매일매일 20문제씩 풀어라. 아 진짜. 씨. 근데 그것을 열정이 있는 아이들은 네, 이거 그냥 맨날 연락을 하거든요. 예전에 그 EBS에서 아, 네네.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 네네네. 그 중에서 막 수학 점수 빨리 올린 애들 막 인터뷰했거든요. 그중에 한 학생이 어떻게 풀었냐면은 색종이 있잖아요. 작은 색종이 거기다가 본인이 틀린 문제를 다 쓴 거야.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이만한 네모난 통에다가 그 색종이를 다 넣어놔. 시간만 나면 랜덤을 뽑아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계속. 그래서 어떤 문제는 그냥 딱 문제 보면 풀이 과정에 암기가 된 거야. 그렇게 계속 몇 달 동안 하니까 얘가 수학 성적이 거의 전교권으로 올라왔어. 네. 아, 진짜로 그게 된다고? 네. 여러분 똥개를 만드시면 근데 이제 대부분 학생은 이게 의지가 없으니까 네. 선생님이 강제로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쵸. 풀어 네. 계속.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니 뭐 있어야 응용을 하지. 맞아요. 텅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응용을? 아니 해? 뭐 개념 뭐 이해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게 어설픈 게 아니라 체계가 딱 잡혀 있어야지 응용이 되는 거지. 아니 구구단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적분을 합니까? 네. 구구단 좀 오반가?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간에 그 똥개 훈련을 좀 제대로 시키면 올라간다. 이런 네. 얘기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아이들이 수학 문제는 풀긴 푸는데 그러면 그걸 그 짓을 안 하는 거야 평소에는? 일단 대부분 그 정도 등급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근데 풀고 나 이렇게 채점을 하는 거 하잖아요. 아니야? 그럼 틀려요. 그럼 이제 보통 자 오답해라고 하면은
해설지를 피고 오답을 하거나 학원 선생님한테 이제 혹은 뭐 과외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요. 네. 들었어? 이해 간다. 오케이 그래서 또 끝. 답이 8이군. 끝. 오케이 끝. 그럼 됐지 뭐. 아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답 그 유형을 다시 풀어봐야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걸 또 해야 된다고? 네, 그럼 그래야- 선생님 이해됐는데요? 그러니까 듣는 거랑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랑 얘기는 다른 거니까. 지금 방금 이해됐는데요, 답 보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렴 하면서 딱 줘요. 그럼 못 풀어요. 또 줘? 네, 그럼 또 다시 풀어보렴. 또 주고 계속? 네. 드디어 이해가 갔어요, 선생님. 그래, 가렴.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확실한 이렇게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등급 이렇게 대 좀 아이들한테는. 똥개 훈련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지고 또 많은 얘기를 여러 가지를 더 준비해 오셨는데 이제 그 박창수 선생님께서 가셔야 돼요 지금. 아이고. 네, 지금 학생도 가르치러 가셔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저희 방송 이제 처음 나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네. 있을까요? 뭐 일단은 영광이었고 여기 와서 이렇게 근데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돼가지고 네, 뭐그 제대로 정도 잘 방송은 아닙니다. 네. 너무 긴장돼가지고 제대로 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한다고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수학은 방학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은 거의 성적은 방학에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내신 같은 경우는 네. 방학 때 뭐 제대로 못 보내고 3월을 맞이하면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방학 때 이제 개념과 유형서 자기 등급에 맞는 상위권은 모의고사, 3, 4, 5등급은 이제 유형 문제집 최소 2권 이상 해가지고 풀어서 3월을 맞이하면 시험 대비도 편하고 확실한 등급 향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음. 문제집 수는 2권인데 여기 곱하기 한 8 정도는 해야 될 거야 아마 오답하다가 보면 그렇지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정관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항상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후기도 많이 써주시고 네, 네 덕분에 결혼도 하고 올해 아우 결혼도 하셨더라고. 네, 맞다. 예, 제가 그렇게 말렸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하게 하고 그래서 또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봐주시는 입시왕 분들한테 뭐 어떤 컨텐츠든 좀 더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준비해서 많이 제공해드리는 게 목표여서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겨울방학이 2달이 아닙니다. 겨울방학은 기말고사 끝나면서부터 새학기 중간고사 전까지 풀로 땡기면 3개월 반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의 시간을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1년을 통틀어 딱 요 시기밖에 없으니까 네. 아이들에게 겨울방학은 2달이 아니라 3달 반이라고 주입시켜서 네. 열심히 또 다음 학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준비해주신 패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겨울방학 열심히 준비하셔서 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잘 안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면 좋겠는지 팁을 조금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더 좋은 방송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